안녕하세요. 만사업계 신동기입니다. 지금 5월 둘째 주 입찰 물건 중에 마땅한 게 없어서 시흥시에 한 30% 떨어진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97년도, 98년도에 대해서 한 25년 정도 넘어간 구축이고요.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명동지에서는 조금 그래도 복잡지 않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감정가가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사실 입찰은 요번에 70%가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한 60% 정도대 들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뭐 개인에 따라서 조금 또 조사를 여러분들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아마 가격은 조금 낮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릴 수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아시라든지 뭐 지금 호객 노노를 통해서 아파트 시세 정도를 지금 파악해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정확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조금 고가로 감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자, 2021 1331 001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의 벽산 아파트 3차 아파트입니다. 84제곱이고요. 20층 중에 14층이니까 뭐 층은 나쁘지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등기부 보시면은 체납자가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98년도에 보증이 됐고요. 실사이장은 뭐 97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25년이 지금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20층까지 있고요. 대지권에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 부여가 됐고요. 임광규 씨가 가지고 있고 홍제동에서 2020년도에 지금 은행동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압류가 있고 가압류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있고 압류가 있는 해제들을 급한 거는 뭐 지금 정리를 하고 왔네요. 임경매도 지금 해제를 했고 또 경매가 두 번 있고 그리고 이 집에 대한 그 2019 타경 그다음에 2002 타경 자 경매를 두 번이나 지금 취하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집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건지당도 보면은 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해제하고 또 계속 빌리고 추가 빌리고 이렇게 갖고 계속 해온 기록들이 남아있는 이게 이런 등기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현재 체납자가 이 집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건장이 이제 2008년도에 1억 7,500 정도니까 1억 한 3천 정도는 못 돼 있겠죠. 요 정도 남광주 있고 뭐 다른 게 있다 또 정리를 하고 다시 또 2008년도에 1억 500 정도 공성진 개인에게 했다. 이게 박성진은 박한수로 넘어가네요. 또 김갑치를 뭐 작은 금액도 지금 해고 급한 이때 2008년도가 조금 형편이 그런 모양입니다. 급하게 빌리고 압류도 몇 개 있고 그런 게 보이죠. 그 이후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공매가 진행되는 거는 기록을 보시면 시흥세무소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납자가 살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남양주 건동엽이 1억 700, 그다음에 개인의 건주당이 1억 4,700, 요게 조금 무리가 되겠고 시흥 300, 건강보험 1,100, 시흥시청 310만 원. 시흥세무소가 경기신용이 가압류가 2,700, 이거는 오래된 거고 12년도의 세금 체납에서 1억 600 정도에 지금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지금 5억 5,800 정도에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요 아실통에서 매매가를 볼 때는 4억 6,500, 2021년 6월 달에, 근데 고이월 지금 아파트가 시형이 많이 올랐죠. 올라서 지금 보가는 5억 5,800인데, 이게 좀 다시 꺾이는 시점이니까, 높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5억 정도를 보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요거는 지금 좀 높다. 그래서 90%에는 5억 정도면은 뭐 건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건은 보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네요. 또 아시를 통해서 보시면은 매매가 4억 5천 정도, 4억 5천까지는 있고요. 아까 5억 4천 지금 너무 높죠. 전반적으로 또 4억 6천 5백 정도가 지금 최고가로 나와 있고요. 전세가 뭐 2억 3천 최고 3억 5천도 지금 있는데 2억 3천 뭐 구축으로 봐서 그렇지. 그러네요.
갑자기 여기서 2000년도 갑자기 급히 올라갔죠. 그래도 한 3억 언저리는 뭐 무난히 지켜줄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도 2029년 뭐 3억 7천, 3억 8천, 3억 9천. 지금 요번에 입찰할 정도의 시세를 보죠. 그러면 최악경우 그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 그래서 3억 9천이라서, 매매가는 4억 6,500이지만 아마 보수적으로 한 5억을 보고 있는 건 들어갈 거고, 제가 되면은 뭐 다음 주쯤에 예를 들어서 60% 정도 3억 4천 정도의 전후에 법인으로 입찰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은 아마 3억 9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최근에 제가 법인으로 대구에 그 구축 하나를 좀, 그 115제곱 정도 42평짜리를 하나 받아서 4억에 나온 걸 2억 8,400 정도에 받아서 지금 체납자와 아직 잔금을 내지 않고, 열흘 사이에 지금 한 8번, 9번 정도의 통화를 했고,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까지 통화를 올 겁니다.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내일 12시까지 잔금 여부를 체납자와 딜하고 있는 게, 이제 도장값으로 해서 경매 중지를 그 2억 2,500 정도를 주면, 그러니까 보조금 2,840만 원 내고 2,500 정도 주면은 공매를 취하해 주겠다. 그 양반은 서대구 세무서에 세금 체납이 2억 6,500인데도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조금 그 얘기가 말미를 노는 아니고 조금 비싸다. 만약에 한 뭐 1,500 정도면 그래도 되겠다. 즉시 감은 오네요. 돈을 마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억 6천 정도의 세금 체납, 또 기타 다른 것도 있다 하더라도 주관사 지휘하는 처분청이 하는 것도 그래도 딜의 협상이 있는데, 이분 같으면 지금 이 물건을 2020년도에 사고 20년 가까이 이 집에 살았죠. 살면서 경매가 두 번이고 다 취하를 했다. 이 얘기는 예찰 가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제가 항상 얘기지만 1억 700, 이 남양 거주당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여기 박한수 건주당까지도 이자가 배분액이 보면 이자까지 포함시켜서 올라갔겠지만, 그 당연히 급한 건 아니죠. 이 친구가 또 일부 뭐 경매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건 차원 문제고, 제일 급한 거는 요 부분이죠. 시형세무서 1억 600. 이 친구는 만약에 이게 집을 떨어버리면 거의 아무것도 지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뭐 물론 한 몇천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네. 그거 갖고는 지금 그렇겠죠. 그래도 이 양반이 돌아만 가면은 이 집에서 조금 더 유지하기를 원하겠고, 당장 이 호가상으로 봐서, 5억 5,800이고 이렇게 된다면 1억 6천 정도의 손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에서는, 호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받아도 그 시형세무서 뭐 한 2, 3천, 3, 4천 정도의 딜을 가져가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게 법인이 조금 더 유리한 게요. 원래는 공매 진행 비용이 100%에 9% 들어갈 때는 개인에게도 그 경비처리 50%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지금은 그 조금 단계가 바뀌어서, 지금은 입찰 보증금은 배분재단에서 첫 번째 공매 진행 비용 빠지고, 두 번째는 국세가 우선적으로 빠지고, 국세 그다음에 가산세가 빠지고, 기타 순위로 빠지는데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래도 체납장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으로 투자할 시에는 이게 손금으로 손금으로 처리가 돼서 뭐 경비로 다 인용을 받을 수 있고요. 개인은 조금 그래도 경비 처리에서 일부는 인용을 받겠지만 그 관계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자, 공매치하 시형세무서가 안 한다고 보증금 날려주면은 어차피 공매 비용에 시형세무서가 일부 문제 가져가겠죠.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당신은 우리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몇 개월 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자, 이렇게 설령 만약에 5억 이상의 그 시세가 나온다면 이걸 당신은 못 지키겠지만, 자, 경매를 두 번이나 취하를 했다면 이 집에 애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고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다음 시간에 3억 9천에 안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를 설명해 드리고, 이걸 당신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이 집을 낙찰을 받으면은 어차피 당신은 신불자가 돼서 증명이 되겠지만, 와이프가 받아도 부부 별산제를 해서 이 집 그냥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대출 내고 하면 그래도 일부 나가는 것보다 낫겠죠. 다 정리하고 일부 받고
남편은 체납자가 돼서 뭐 저 신분자를 처리하든 가족의 생계는 꾸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인 거주당에 박그 땡땡이 시비를 또 걸 수는 있겠죠. 보니까 나머지 건주당하고 시흥세무서의 세금은 다 정리가 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뭐 비용까지 주든지 아니면은 뭐 요까지 해서 당시에는 갖고 일부 도장값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개인 같으면 뭐 한 5억 정도로 해도 한 1억 정도의 얘기가 있으니까, 물론 뭐 1년 내로 팔면 다 차트가 파트가 남는 건 없겠지만, 이런 물건도 기타에 따라서 뭐 수익이 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초보 입장에서는 다른 특수 물건 대지만 만다든지 건물 만다든지 뭐 농지를 받지 않고 공작 물건 상가, 이거보다는 황금성이 그래도 아파트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보분들이고 좀 여유 같으면 일부라도 손실을 보지 않으면 이런 정도 70% 정도대에 받으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지금부터 한 3, 4개월 이후에 나오는 공매 물건들은 이제 감정이 지금같이 그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가치가 불확실한 시점이니까 감정 자체가 조금 더 저감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 물건은 뭐 한 80% 미만 70% 정도에 받으면은 어떤 한 번의 그 위기 상황이 큰 뭐 물결이 와서 부동산을 덮친다 하더라도 한 2, 3년 정도는 무난히 시간을 벌 수 있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의 경기가 턴해갈 때 아파트는 또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방 30%까지 폭락하지 않거든요. 한 5%, 10%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먼저 점하고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시행시 은행동 요 백상아파트 물건도 조금 뭐 저는 법인이라서 한 번 더 기다릴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개인 같으면 3, 9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건 또 매도도 되겠지만 체납자와 도장값 물건으로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조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